도나 버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hen선후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노스케어 대표 최윤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굉장히 슬픈 소식을 다 같이 접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학부모님들의 갑질 때문에 선생님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막 드러내서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인생에 갑질을 당한 경우가 있구나. 도대체 갑질이란 뭔가? 오늘은 한번 갑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또 미국에서 당하는 갑질이 있을까? 미국 사람들은 갑질을 어떤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가장 상처받고 가장 이거는 정말 갑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력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여상이라고 부르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고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그 후에 나중에 다시 다녔어요. 요때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이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 경우보다는 몇 학번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왜 꼭 몇 학번이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아래 위를 빡 나눠버리려고 하는지. 그건 우리나라만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나는 이제 사실 당연한 늦깎이 대학생이었지만 나보다 더 나이 들은 대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는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미 학위가 있는데 나는 이 공부를 더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몇 살이냐고조차 물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로 상하관계를 한다거나 학력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학력이라고 이렇게 뭐 그냥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 연속극 대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대.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자기는 정말 독학으로 알바해서 겨우겨우 거기까지 나온 거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주위에서 뭐뭐 밖에 라고 어떻게 폄하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학력과 학교에 대한 갑질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미국 생활 35년 가까이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됐겠냐 이거죠. 왜?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됐고 그게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위치를 그게 디파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갑질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게 학력, 학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갑질에 속하겠구나. 나도 조심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을 맡아서 세일즈를 막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보면은 점심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떨 경우에는 그 세일즈맨이 3시 정도까지도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인이 좀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려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모종의 갑질 아니었나. 그런 것도 배려가 없는 게 사실은 갑질 아니에요. 맞아. 그죠? 존중과 배려가 없는 그렇지. 거지. 인간 존엄이 없는 게 나는 갑질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비즈니스를 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 뭐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배려를 해주면. 그럼요. 예. 저는 이제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서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갑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너랑 거래하지 않겠다. 그게 갑질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너랑 거래를 하겠다. 이게 갑질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그 전에는 회사 대 회사의 비즈니스를 할 때요. 그 담당자들이 저한테 킥백과 뇌물을 노골적으로 엄청 요구했어요. 심지어 룸사롱을 예약해달라고도 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저한테 제가 이제 여자잖아요. 사장이 여자라서 뭐 말을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문화라는 거잖아.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자기도 당했었고 자기 주위에서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한인들 사이에서, 한인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과의 사이에 당한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 수는 없죠. 저는 인종차별이 첫 당연히 번째. 왜냐면 그러니까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게 결국은 네, 갑질이니까. 근데 뻔히 알아들었어. 근데 아예 못 알아들은 것처럼 하면서 pardon?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식은땀 나면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이게 무슨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거기까지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당하는 갑질은 인종차별과 언어로 당하는 언어가 많죠. 갑질. 그렇지. 네. 네. 그런 배려심이 전혀 없는 갑질. 그리고 제가 제일 진짜 몸서리 치는 갑질은 공항에서 당하는 갑질. 공항. 그렇지. 나는 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지은 죄 없이 맞아. 굉장히 그 느낌을 받아요. 내가 늘 을이구나 이렇게. 근데 갑과 을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 조엔? 컨트롤에 누가 갑이고 을이고 해서 따옴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치. 어. 갑이 대부분은 수주하는 사람,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네가 이 돈을 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그래, 한국에서. 학부모한테 갑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거꾸로는 많죠. 우린 선생님한테 갑질을 당했지. 그럼요. 우리는 선생님한테 맞고 지금은 좀 완전히 40년 만에 바뀐 거예요. 뒤집어져 갖고 지금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지금 목숨을 끊었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럼 혹시 미국 학교에서 애들을 다 키웠잖아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나요? 미국 학교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뭔가 제재를 하겠죠. 제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선생님 어떠리티를 막 넘으려고 할 때는 그냥 그 스쿨의 폴리스가 딱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얘를 핸들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넘어버린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하고 맞고 뭐 이러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만약에 얘가 말썽을 부리면 먼저 교장실에 불려가. 그래갖고 교장실에서 얘를 뭐 너는 뭐 정학이다 아니면은 뭐 너 이제 같은 정학이라도 학교에 와서 어떤 방에다가 네가 거기서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 수업 못하고 여기서만 수업을 한다.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너는 5일 동안 아예 학교를 못 온다. 뭐 이런 정학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잖아. 선생님이 걔를 뭐 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니라 너 문제 있으니까 너 교장실로 가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근데 그게 폭력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경찰이 바로 와 진짜. 그게 맞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방해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와가지고 왜냐하면 가는 선생님은 거지.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 다른 잡다한 일은 다른 데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 우리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 없었죠. 애들도 인권이 있다, 학생도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이 인권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진 거 아닌가 싶네. 반대급부가 너무 커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은 그 과도기를 정리하는 뭐가 빨리 생기지 않으면 미국이 되게 자유로운 나라 같죠. 거기에는 엄청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어토리티와 책임감이 따르는 나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이 엄하고 미국이 자유롭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나는 퍼스널리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해야 되나? No.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갑질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보다 나은 사람, 나은 계급, 신분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생긴 부작용이 있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갑질은 이 경쟁 사회,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기 살기로 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고 보이고 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 들고 그리고 사실은
배려가 없고 그 그럼요. 개인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도 갑질 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적인 거, 그다음에 언어가 부족하니까 당하는 갑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종적이거나 우리가 언어로 인한 갑질을 당했을 때 그걸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인종, 나이, 성별, 그다음에 disability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차별을 당했으면 그 소송이 엄청 큰 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에 의해서 이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차별하고 뭐 그 사람을 무시한 거에 대한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질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어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 것인지, 그게 결국은 너무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온 우리 자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금 성찰하고 조금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그렇죠. 되면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늘 하지만 또 이렇게 가끔은 여러분들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머니돈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